네, 6월 3일 찐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시장도 중요하고 이번 주도 중요하고 매일매일이 중요하죠. 예. 매일 중요하죠. 네, 매일 중요한데. 근데 이번 주는 그래도 6월 달이니까. 근데 네네. 우리가 5월 달까지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금요일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은 잘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코스닥이 조금 약한 거죠. 약한데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도 굉장히 좋고요. 엔터 관련주도 좋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장으로 오늘 넘어오는 상황에서 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도 많이 떴는데 로블록스가 많이 떴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 그러면은 로블록스,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미국이 성장형 종목들이 조금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장으로 봤을 때 그 빅 스텝이 됐던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됐던 그 상황에서 성장 주식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쪽이 조금 더 움직인다. 막상 오늘 시장 봤을 때 조금 희비가 진짜로 많이 엇갈리는 게, 그냥 편하게 PCB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갑자기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그쪽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게 나올 때마다 항상 모건 스탠리고, 그 공매도 세력하고 일단 제 방송이기 때문에 세력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편하게 그 내용을 봤을 때 PC 출하량 이 부분이 이제 피크아웃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는 일본의 이비덴 같은 업체들, 일본 PCB 업체들이 먼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차를 두고 하루 더 늦게 반영을 해서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편하게 지금 시장의 결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편하게 제가 몇 번이나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굉장히 강하게 부러뜨린다라는 거예요. 어제랑 오늘 다시 넘어오면서 어제는 루트로닉이라는 업체가 크게 부러졌거든요. 그렇죠. 실적도 괜찮은데. 실적도 괜찮은데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 데이터가 어제 발표를 했고, 레이저 기기 쪽에 대한 수출 부분이 4월 대비해서 5월이 조금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수치를 제가 까먹긴 했는데 10%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 주가 보니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 봤는데 한 14% 주가가 빠졌어요. 어제 14% 빠졌고 오늘 조금 밀리고. 오늘 또 밀리고. 그러면은 이틀 동안 17%, 18% 밀린 거거든요. 근데 루트로닉이라든지 에이시스 메디칼 같은 피부 미용 이쪽 업체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주도주였거든요.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4, 5, 6 영업한 거가 2분기 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5월달 잠깐 그거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부러뜨릴 필요가 있겠느냐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어제 많이 때렸거든요. 외국인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외국인들을 뜯어보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그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우리 식으로 봤을 때는 CFD 계좌라 얘기를 하고요. 그 CFD 계좌를 매매하는 창구가 아시다시피 외국계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종목들을 보면은 갑작스럽게 JP모건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확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작년에 추세를 이루는 종목들이 있었을 때는 JP모건이 들어오면 좋다고 했습니다. 좋은 종목 더 가니까. 근데 지금처럼 추세가 없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오히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지는 중이니까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좀 통화를 살짝 해보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플레이들이 시장 입장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던 종목들을 오래 들고 있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PCB, 어제 루트로닉. 그러면은 이 두 업종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죠. 실적 확인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주식을 팔자라고 작년, 재작년에 배웠는데 왜 지금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 화두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어떤 섹터를 볼까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볼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시장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월요일날 시장 매우 좋았고, 금요일 오늘 마감하는 상황에 봤을 때는 플러스긴 하지만은 썩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부담이 있다.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이 계속될 것이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생각을 해볼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2,700 가면 줄일까? 라고 많이 질문 받아요, 요즘. 혹은 2,750포인트 가면 줄일까? 라고 질문을 받는데 어떤 종목을 줄이는지 이거거든요. 다들 박스피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느 순간부터 다시 2,800, 2,900 간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고 2,600에서 2,700이든 2,550에서 2,650이든 이런 밴드를 정해놓고서 매매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막상 지수만을 하시는 분들을 볼게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인데 그냥 이거를 이 차트를 가지고 일반 종목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예, 솔직히 이거를 어떤 의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줄을 그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여기서 2,750까지 박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잠깐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여기서 이탈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래로 떨어질 맞습니다. 가능성도 크고 맞습니다. 할 수 없는. 좋게 얘기할 때는 하방은 지지에 있으니까는 좋은 업종을 사서 내가 적어도 2,750포인트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좋은 업종이라는 단서가 매우 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뭐 오늘 밤에 이제 PMI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국에서 할 텐데 그런 거가 확인된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크로를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섹터가 빨리 움직이고 어떤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아까 PCB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근데 움직이는 폭이 매우 크고 거칠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것들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바로 또 다른 것들로 맞습니다. 자꾸 교체가 된 빠른 순환매? 빠른 순환매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빠른 순환매가 좋았던 거 안에서 순환매를 쳤습니다. 예를 들어 PCB,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서 바이오 안에서도 뭐 어느 쪽 이런 식으로 중첩돼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던 섹터에서 움직여요. 아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되겠어? 라고 하는 섹터에서만 크게 움직이고 그거를 이제 종목들을 저는 다 보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안 보거든요. 안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오른지 안 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한동안 나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특징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시죠? 그 리오프닝 섹터들. 리오프닝 섹터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행주 어제 빠지긴 했지만 오늘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그 일본이랑 우리나라 그 직항 노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선이 연결되는데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 비자 발급을 해주는데 400명에서 500명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줄 서 있다, 대기하고 엄청 있다.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발급을 하면 여러 가지 서류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간을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한국을 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거고, 6월 1일부터는 이제 제주도에 무사증 입구도 시작이 되는 거고 일본도 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도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인 것 같은데 막상 3일 연속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다 하면 오히려 이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제 아리까리라는 표현을 조금 그냥 표현이 좀 약간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뭐 속한 사람들도 다 없어 보이는 거지 뭐. 뭘 할까. 막상 파라다이스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LCC 이런 업체들 주가 보면은 4일 연속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4일 전에 이게 되겠어 할 때 그때 사지 않았으면 지금은 4일 연속 나름 10%에서 15% 이상 올라온 상황이라서 내가 여기서 추가 수익을 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저 오늘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이걸 항상 고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적어도 이번 주 종합을 봤을 때는 지수상으로는 의미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종목들이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안 보는 섹터에서 유의미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다음 주도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다음 주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일단은 그게
진짜로 안 좋을 것 같으면은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제가 이따 섹터를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쪽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시장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물리더라도 뭔가 이 공격적으로 사봐야 될 자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예요? 일단 물리더라도인데 뭘 물리느냐가 중요해요. 결국은 물론 근데 종목. 들으시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조금 다 많이 틀려요. 뭘 물리느냐가 조금 내 생각에 여기가 안 될 것 같은 섹터인데 근데 오히려 실적도 안 되거든요. 움직이는 섹터가.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그게 이겁니다. 이따 말씀드린 거 좀 땡겨놓아요. 신재생입니다. 그게. 신재생. 예. 뭐 아리 리파워 이후라 그래가지고 이쪽 정책이 생각보다 강하게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자세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또 우리 그 우크라이나 재건 네. 관련주 네, 해가지고 또 막 몇몇 좀 네. 생소한 주식들이 네, 네. 이렇게 막 갑자기 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시장이 이럴 때가 좀 약한 모습이라면서요. 네. 네. 그 일단 정확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주식들이 튀는 네. 이 시장. 근데 뭐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을 봤을 때 대부분 시가총액이 3천억 넘는 게 한 종목이에요.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이거 빼놓고는 대부분 올라도 1,500억, 1,700억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거에 주제를 들고 온 핵심은 뭐냐면은 테마를 할 때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다음 주에 어떤 분들 뭐 차관 분께서 오셔가지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매를 끝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주포 마음이거든, 시장 마음인데 그렇지. 종목들이 제가 편하게 좀 잠깐 차트를 말씀드리자면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트를 이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최근 시장 자체가 워낙 단기 매매가 우세했던 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난 이거 들어가서 말래 이런 거죠. 그리고 데모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게 올라온 거 보면 진짜로 많이 올라왔어요. 웬만하면 좀 더블이에요, 더블. 근데 보면은 현대사로 한번 볼까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섹터가 현대사로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뭐 증권방송 다른 데 가보면은 해야 됩니까 말합니까 이렇게 하시거든요. 앵커분께서. 그럼 제가 항상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욕먹은 거죠. 항상. 왜냐하면 저는 테마성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의 질이 워낙 이렇게 안 좋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더라도 항상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팔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못 판다. 거래가 없습니다. 1,500억짜리 잘못 물리면은 제가 한 3천만 원 팔라고 해봤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께 저한테 오더를 주셔가지고 그 이틀 만에 팔았어요. 3천만 원을. 네. 왜냐면 저 한 종목당 지금 9,700원짜리가 10주, 20주. 지금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안 하십니다. 근데 한번 거래 마를 때 보세요. 마를 때 보면 내가 호가를 6호가, 7호가 내가 분호트릭은 그렇고 나름 증권사 직원인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에 테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마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때 시점이죠. 이 거래가 터지 이렇게 처음 이런 시점에서는 대부분 분들이 잘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안 쳐다봐요. 결국 뭐 그렇지. 그러면은 네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부분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을 거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굳이 테마를 하신다면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남들 안 쳐다볼 때 내가 조금씩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테마가 분명하지 않을 때 처음에요. 이거 뜰 때 제가 그때 보고 있었는데 직원들끼리 웃었어요. 이거 왜 떴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재건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재건이.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재건이야 이런 거죠.
그때는 전쟁 완화 움직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 달 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런 주가 움직임을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혹할만 하다라는 거고, 차트를 한번 화면도 보시면은요, 여기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보면은 이게 지금 다 윗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윗꼬리가 뭐냐면은 고점 잘못 잡으면은 위에서 한 10%씩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열광해서 20% 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전 권유드리는 거 아닙니다. 5일선 정도 닿을 때 정도나 이렇게 잠깐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보통 눌림목일 때 해야 되는 거지. 오늘도 뜬대요 해가 20% 잡으면은 적어도 최소 3, 4일은 물리고 시작을 해요. 요 고점을 잘못 잡았으면. 그래서 하시더라도 눌릴 때 잡는 게 마음 편하다. 그리고 종가상 5일선을 이틀 연속 이탈을 했을 때는 그때는 끝난 거니까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모든 테마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 테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요즘 하도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일단 이런 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움직일랑 말랑 하는 게 수소 쪽이 좀 움직일랑 말랑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원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다 말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테마는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은 매매에 대한 유의성을 보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떤 주식이 좀 좋아질 것이냐, 주도주를 찾는 과정으로 이제 지금 이제까지 좀 회자됐던, 그 다음에 좀 올랐던 주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이게 좀 요 섹터만큼은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신재생 섹터는. 신재생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갈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시장의 부분이고, 그럴 때 이 종목 그 섹터가 과연 트렌드화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2주 전쯤에 나왔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게 리파워 EU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그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루프탑이라 그러죠. 여기 다 2025년도부터 짓는 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고. 예. 그게 근데 굉장히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테마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전통 태양광 업체들이 이틀 동안 제격을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기관 쌍끌을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 봤더니 그날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편하게 이제 하나솔루션을 볼게요.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최근에. 올랐어요. 요 날일 겁니다. 요 날 움직일 때 잘 안 움직이다가 요 다음 날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다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커브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 네,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보는데 태양광 패널 업체 중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최근에 좀 급등하지 않았었나요? 급등이 엄청 나오고 있죠. 근데 치세가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웃기게 얘기하시는 게 LG 엔솔보다 현대 엔솔이다. 현대엔솔. 이런 하시는 분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그러면 이 종목들을 지금 수급을 좀 볼까요? 보면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야, 많이 사고 있네. 안 샀죠. 처음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나오는 태양광 패널 모듈 쪽이야, 이런 부분이 회자가 되면서 세게 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기관들이 살 때까지는 종목이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관들이 언제까지인지 이건 모르죠. 그래서 매매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태양광이 좋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기관들 들어오고 외국인 들어오고 있다, 오케이, 리파워 EU 정책까지 다 좋다,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항상 의문이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네가 어떻게 알아? 가다 말았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연관 업종으로 전이가 되느냐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강간 업체들 움직일 때 있잖아요. 강간 업체들. 그때 세아제강 지주가 밑에서 거의 따블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때도 대부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될까?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러시아에서 LNG를 잠그고 미국산 LNG를 유럽으로 하려면 중간에 LNG 스테이션이 필요하고, LNG 스테이션이 필요할 거면 강관,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거기 STS다. 그래서 거기서 스테인리스 스틸 들어가면 그게 강간업체들이 갈 수 있는 모멘텀인데 원래 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가 봤을 때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LS입니다. LS. LS가 지금 꽤 큰 궤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것도 역시 기관 외국인 수급 쌍끌이로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LS의 모멘텀은 그거예요. 전기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에너지 운송 수단인 전기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송배전망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예요. 그러면 LS가 지금 퍼가 올해 한 5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수주장가 엄청 좋고 이렇게 되고 처음에 LS가 좋으니까는 그러면은 이렇게 저기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럼 송배전망이 좋으면 송배전망을 하는 전력 양기 업체들, 기계 업체들, 그러니까 LS 일렉트론 그리고 여기 또 전이가 되는 게 죄송합니다. 현대일렉. 현대일렉은 오늘 샀어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그 산업이 해당 산업이 전개가 되려면은 밸류체인이라든지 같이 연관된 종목들이 그 다음 스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찾는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한 번 내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 우리가 확인을 못하지만은 확인을 할 순간에는 이미 밑에서 5배, 4배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께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력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의 기억으로 3년 전에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였어요. 그럼 3년 전에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인데 지금 움직이는 업체들 오늘 보면 현대일렉, 뭐 LS일렉, LS 이런 종목들 기억을 해보시면 다 퍼가 5배에서 10배 언더예요. 그러면 그 전에 세아제강 지주가 움직였을 때 세아제강이 그때 처음 빵 움직였을 때 기억해보시면 퍼 3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원래 샀었던 종목 중에서 모멘텀을 찾는구나. 그리고 이런 신재생 기류가 확대되는 와중에 움직이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더 움직이면서 보니까는 이런 것들 전선 관련주들 보면은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이래요. 다 흐름이 좋네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보여주냐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 지금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대한전선은 지금 그 재무부적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면 안 되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웬만한 전선 관련주를 눌러보시면요 다 모양이 이래요.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 이쪽 안 쳐다보고 있거든요. 안 쳐다보고 있는데 막상 쳐다봐도 또 뉴스상에서 회자될 땐 또 늦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관은 계속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항상 지금 우리가 해볼 만할 때라고 쳐다봤을 때 기관들의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밑에서 다 담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가 내가 할 때는 올라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 들어가는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해부터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오히려 오늘 제가 신재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렌드로 자리 잡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트렌드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시장에 계속되고 있고 그 종목별로 계속 발굴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연관되려면 이것도 움직이거든요. 유니테스트라는 움직임. 유니테스트가 후공정 업체입니다. 후공정. 반도체 후공 장비 업체인데 이틀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뉴스단 살펴보시면 새만금에 페로브스카이트 공장 완공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약간은 좀 외도를 한 거죠.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쪽도 찾고 있고 생각보다 빠른 순환매, 빠른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되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쪽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아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재생 쪽은 성장 산업 쪽으로 흐름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한 5월 달까지 흐름 봤을 때 신재생도 어떻게 보면 성장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재생이 되겠어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한 3, 4일 전에 뭐 투자자분한테 신재생 어떻습니까? 라고 툭 던졌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기시더라고요. 아니 왜 안 돼요? 라고 여쭤봐도 1년 동안 1년 반 내리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쳐다보기가 싫으신 거예요. 나 좋은 거 아니다. 지겹지. 실적 안 된다며. 성장 이미 끝났다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늦으니까 조금 더 종목별로 어느 종목이 예를 들어서
CS 베어링, CS 윈드가 올랐는데 상강 MLT는 아직 안 올랐다. 그리고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수주가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일찍 들어가서 초반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약간은 그 좀 너무 이렇게 성의가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진행되는 중인데 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5% 정도 손절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런 좀 시장의 트렌드화가 되기 직전에 있는 섹터를 내가 한번 쳐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모든 그 주식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좀 조금 덜 빠지고 수익 날 때 많이 수익이 날 거를 찾는다는 과정이라면은 오히려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고 잘 고민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신재생 이게 작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그렇죠. 예. 이게 기대감이 쫙쫙 올라왔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전서부터 오르긴 했었어요. 그 전에 올랐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기 그 전날까지 거의 단기적으로 꼭지였던 가격이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당선되고 나서 좀 빠지다가 그렇죠. 이제 지금 다시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이런 신재생보다는 무슨 얘기냐 지금 빨리 유가라든지 LNG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때 소홀히 되다가 막상 LNG 확보 움직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에서 리파워 정책 때문에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안 쳐다보다가 다시 쳐다보는 거. 아까 현대에너지 솔루션 여기 종목 보시면 기관들도 안 사다가 갑작스럽게 급하게 담는 모습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이런 시즌에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PCB 기존에 움직였었던 소부장 섹터랑 지금 내가 PCB를 보는 거랑 어떤 식으로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요즘 괜찮게 보는 네. 섹터가 이제 자동차란 말이에요. 네.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는 물론 이제 완성차하고 부품주는 나뉘는데 둘 다 괜찮은 걸로 지금 리포트도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잘 얘기를 안 하려 해요. 왜냐하면 양측이니까. 양측인데 너무 많이 실망했어 1년 동안. 지난번 신시황 시간에도 좀 기간 얘기 좀 이렇게 법인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좀 못 들으시는 거라서 최근 얘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완성차는 내년까지 들고 있으려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년까지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완성차는 조금씩 포트 내에서 분할 매수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틀 전에 보시면은 3일 전이죠. 화요일 날 보시면은 현대모비스가 갑자기 툭 튀고요. 이런 상황인데 부품주 최근 레포트를 제가 잠깐 편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부품주는요 완성차보다는 어닝이 더 안 좋았습니다. 1분기까지. 왜냐면은 물류비 그렇죠. 엄청 나오고요. 원자재 엄청 났고요. 그래서 웬만한 부품주들이 1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열어보고 하니까는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피니온이라는 그 업체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엔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 같은데 막상 5월달 출하량 보니까는 좀 빠지긴 빠졌거든요. 아직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크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천천한 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완성차까지 얘기고요.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없는 포트를 조금씩 채워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차 현대기아차 있고요. 성우하이텍이라는 SL 같은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잠시 SL을 좀 보면은요. 여기서 잘 안 쳐다보실 텐데 지금 꾸준하거든요, 대표님. 굉장히 꾸준해요. 조금만 더 가면 올해 신고가 넘겨요. 그러니까는 자동차 원래 안 좋아. 부품주 안 쳐다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부품주 단에서도 최악을 지났다. 이런 상황이고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한국타이어거든요. 드디어 한국타이어도 그럼 보면은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의 결은요. 좋았었던 것보다는 지금 세 번째 얘기 됩니다. 온 지 1시간 안쪽에 안 좋았던 거가 최악을 지난 종목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윤택하다는 거예요. 더 윤택하고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여기 지금 차트 보면 얼마 안 오른 것 같긴 하지만은 하루 그 거래 하루 그 변동폭이 6% 7%거든요. 그렇지. 그 안으로다가 한 번 오르면 촥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 하루를 놓쳤다가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차라리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차라리 천천히 분할 매수하다가 6% 7% 오르면 조금 줄였다 다시 사겠다. 충분히 맞는 전략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뭔가 큰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전략보다는 진짜로 많이 빠진 곳 안에서 내가 논리를 파악하고 그 논리를 생각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 결이 완성이 됐죠. 완성차는 내년까지 천천히 봐야 될 섹터.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현대기아차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들고 있자. 적어도 지금보다는 메이저 생각은 내년에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알파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품주 중에서 공부해서 매매를 해봐야겠다. 거기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미국이라든지 인도 쪽 물량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세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 쪽 뉴스 보시면은 카렌스가 그렇게 잘 팔려요 지금. 그래요? 네. 뉴스 카렌스 기아 쳐보시면 인도에서 진짜 잘 팔린다 뉴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도향 종목들 이런 식으로 레포트 살펴보면 그 안에 종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좀 내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악을 지나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는 타이어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매매 우선순위가 나뉘어지겠죠. 그 얘기는 이제 자동차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 최악을요 지나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일부러 제가 섹션을 보면은 재건 테마 지금 막 핫한 재건 그리고 아리까리 신재생 그리고 조금 결이 좀 다른 자동차를 갖고 온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럼 내가 약간 좀 천천히 매매한 투자자라면은 자동차가 좀 나을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금 약간 핫한 거를 매매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는 신재생이 나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매매의 결을 달리 한다면은 자동차 안에서도 조금씩 매매 전략이 달라지고 있고 작년까지는요 자동차 다 안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서 마이크로하게 부품 안에서도 어느 섹터, 어느 지역, 어느 부품 이게 다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어떨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자동차와 관련해서 그래서 완성차를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부품주를 선택할 것이냐. 왜냐면 완성차는 그래도 좀 올랐잖아요. 기아 예. 뭐 저점 대비 한 20% 이상 올라왔으니까. 근데 아직 부품주는 좀 헤매고 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것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모비스 잠깐 보면서 이 말씀드릴게요. 현대모비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원망의 주식이야. 지금 원망의 주식이고 30만 원대 사가지고. 요날 그 5월 31일 날 현대모비스가 6% 떴거든요. 네. 6%뜬 날 제가 수급을 봤더니요. 이거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요날이거든요. 개인들이 29만 주 때렸습니다. 야, 얼마나 지쳐가지고. 맞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이건 개인 털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쳤기 때문에 올라오면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6% 정도 올라오니까 때린 거죠. 투자자분들께서. 알아요. 이해하는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고 개인들 매도 물량이 나오고 몇 프로 지금 이틀 동안 횡보하고 있거든요. 횡보하면 여기서 바닥 전저점 20만 원 이렇게 깨는 돈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시세가 형성돼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악을 지났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들고 있거든요. 예, 들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추가하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포트는요, 그 해당하는 업종이 들고 있으면 다른 종목을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박세익 전무도 현대모비스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맞아요. 예, 박정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정말 착한 가격인데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못 들고. 왜냐면 이게 지금 1월부터 봤는데 보시면은요, 지금 1년 동안 빠졌습니다. 1년이 뭐 1년 반 동안 빠졌어요. 야, 정말 많이 빠졌네.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웬만한 강심장이고 웬만한 인내력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버티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11월, 12월 달에 조금 시세가 준다 했는데 장 안 좋아지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중이니까는 그럼 종합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결은요, 최악을 지나는 업종이라는 거. 최악을 지나는 업종. 네.
그래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최근에 제가 이게 이런 얘기를 월요일날 제가 드리고 가긴 했어요. 잠깐 빠르게. 그래서 중국 봉쇄가 이번 주부터 풀리니까는 중국 때문에 안 좋아진 섹터, 화장품, 그리고 화학, 그리고 OLED, 휴대폰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조금씩은 찾아보는 것도 그렇죠.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우리 박 차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여섯 개 정도의 섹터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거기에 주도주 3개씩만 알아놔도 맞습니다.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6개 곱하기 3종목이잖아요. 그 3종목이 한 20개 종목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매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저는 2,400개 종목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드니까는 전체를 상담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저는 말하는 입장이라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 섹터가 6개 섹터 중에서 한 섹터가 빠져요. 차트가 깨지면서. 그러면 그 섹터는 안 보는 겁니다. 새로운 섹터를 추가적으로 넣는 거죠. 오늘도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보는 종목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방송을 보시고 계속 생각의 나래를 좀 펼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당장보다는 좀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면서 그렇죠. 좋아질 것에 대해서.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시장을 쳐다봤을 때 너무 이성훈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매크로에 집착을 하고 있다. 저번에 오셔서 이런 말 하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매크로에 집착을 해서 미국을 보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팔아요. 근데 막상 종목단을 보면 또 나름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부터 조금씩은 주식을 사보려고 하는 와중에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매크로에 묻혀 있다 보면은 정말로 편하게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주식이 있어야 주식을 더 사고요. 그렇지. 예. 없으면은 그걸 못 산다고.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요. 지금 2,600, 2,060, 7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을 2,750 갔습니다.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못 사. 절대 못 사면 2,550대도 못 샀거든요. 2,550대 제가 댓글 보니까는 대부분들이 왜 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끝났는데. 빠질 텐데. 네, 또 빠질 텐데. 그렇게 하는데 이 100포인트 구간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섹터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는 주식들이니까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오히려 실망을 한 주식들 이미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주들 있잖아요. 중국향 왕창 깨졌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미 추세를 타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이냐 좀 비싸게라도 편하게 지금 좋은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안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할까 이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민을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장이 이렇다 그래서 이 고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민은요 원래 모든 주시장이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이 워낙 낙폭 과대하게 더 빠졌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를 안 쳐다보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현금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금이 50% 있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현금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손절을 쳐가지고 현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오히려 낙폭과대를 분할해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재생 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고민 중인 과정인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수급이 떨어지든 외국인 수급이 떨어지든 그러면 여기서 뭐 봐야 돼? 차트 봐야 됩니다. 차트. 예.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얘기를 할 때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데 차트를 논하지 않고 한 종목을 가지고 끝까지 수익을 내던 시기는 죄송하면 저는 작년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끝났다. 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소재 쪽 진짜 많이 지금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상담을 할 때 이거 내가 팔아서 힘들었다. 너 더 가가지고 했는데 저는 올해부터는 다르게 생각해요. 오히려 최근 2년 동안 과정이 그랬었던 거고 그 전에 제가 매매할 때는 오히려 차트 매매하면서 어떻게 빨리 했었느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맞아가지고 잭팟이 터지면 끝까지 들고 가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안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데 편하게 저는 지금 섹터 괜찮은 건 OLED 쪽이라 생각합니다. OLED. 예. 하긴 뭐 LG 디스플레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주식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PBR이요 0.4배입니다. 아, 엄청 싸네. 예, 이렇게 저평가받는 이유는 뭐예요? 약점. 일단 첫 번째는요 시장에서 안 쳐다봤다라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없는 주식. 이럴 게 없죠. 그리고 더 이상 쳐다볼 이유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LG 디스플레이 좀 차트를 보면은요. 잠시만요. 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야, 아직 뭐 오른 게 별로 없네요. 거의. 오른 것도 없고 부담도 없고 이걸 사실하는 말. 이건 솔직히 여기 지금 사면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는데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종목들이 빠진 이유는 중국 봉쇄 때문에 휴대폰도 잘 안 팔리고요. 출하량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다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LX 세미콘이 얘도 덩달아 빠졌어요. 근데 올해 퍼 보시면 LX 세미콘이 5배입니다. 5배. 그 뭐죠? 그 차용주 소장님 네. 방송을 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LX 쪽에서도 네. 그 우리 LG하고 이제 범 LG가니까 네, 맞아요.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죠. 같이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M&A도 그렇죠. 이슈도 충분히 있고. 저도 그 의견 동의를 하고요. LX세미콘이 5월 10 며칠 날 그 텔레칩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가 전장 쪽이에요. 전장. MCU 쪽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이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의 전개를 보긴 봐야 될 텐데 이런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전장 LG는 지금요 모든 거 다 전장으로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OLED 쪽에서 어느 정도 안 좋았고 휴대폰도 버렸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발현될지를 막상 주가들은 지금 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다음에 주가는 넥스트 스텝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X 세미콘도 싼 종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OLED 소재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 지금 보면은 다 안 쳐다봅니다. 다. 그렇죠. 네, 다 안 쳐다보는데 물론 월요일날 당장 주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언제든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덕산 네오룩스 퍼가 지금 10몇 배일 거예요. 원래 자기가 30배 이상 갔었던 주식이거든요. 엄청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안 쳐다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는 안 쳐다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 여기 저는 이런 종목들의 결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올랐었고 안 쳐다봤던 주식들이 우리가 안 좋은 이유를 알고 그리고 실적을 열어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시장을 쳐다보더라도 오히려 다른 대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런대로 저점에서 꽤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아직 안 움직인 주식 중심으로 네. 어차피 골고루 돌아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요즘은 종목을요 잘 분석을 해서 있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 종목을 얼만큼 편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느냐가 좀 더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믿음. 알고. 근데 믿음은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종목에 대한 믿음은요 작년부터 지금 리오프닝 주식 보세요. 요즘 며칠 움직였을 뿐이지 많이 빠졌죠. 종목들 보면은 작년부터 1년 동안 리오프닝을 외쳐댔는데 종목들은 그 자리입니다. 혹은 오히려 더 빠진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그 종목들을 믿는다기보다는 위치상에서 혹은 밸류에이션상에서 싼 것들을 찾아 놨다가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서 내 종목이 선택되는 거, 이건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배구조 이슈.
그리고 또 요새 그 왕 회장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부각되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기대감이 주가가 빠지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약간은 그런 말씀들은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약간 지배구조라든 이런 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거는 시장이 좋을 때 발현이 좀 됩니다. 오히려 이런 약세장에서는 네, 이 약세장일 때는 그런 스토리성 텔링이죠. 스토리성 텔링은 조금은 실적에는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오토웨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분 관계 때문에 상속이라는 부분을 하려면은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냥 딱 하나, 실적 하나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덜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장이 좋아질 때 그런 스토리텔링이 된다. 그리고 종목들을 봤을 땐 지금은 무조건 실적인데 이 실적에 대한 결도 당장 좋은 실적에 대한 결보다는 최악을 지나서 부담감이 없는 결로 바뀌는 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이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리까리한 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참 양쪽으로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고객들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예전에는 종목 추천에 대한 근거가 매우 명확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별로. 이거 사야 됩니다 얘기할 때 혹은 내가 이거 물렸다 얘기하고 전화가 오세요. 전화가 오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빠진 이유도 다 알고 그럼 반등 언제 되는데 성의 없이 차트상으로 바닥 찍었습니다 올라오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투자자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종목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투자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J콘텐트리라는 주식이 있어요. 콘텐트리 중앙으로 바뀌었죠.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내용인데 잘 생각을 해볼게요. 콘텐트리 중앙이 실적이 언제 좋아질까? 3분기입니다. 3분기. 네, 3분기예요. 왜냐하면 콘텐츠 실적은 좋은데 메가박스가 이제부터 어닝이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 지금 6월부터 돌기 시작했으니까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본격적으로 돌 것 같다.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이런 내용을 듣기가 싫으신 거예요, 투자자분들께.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조금 더 약간 스토리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금리 인상 시즌에는 실적을 당겨오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자이언 스텝, 빅 스텝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겠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장이 안 좋아서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종목에 대한 공부보다는 그 종목이 들고 있고 변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렵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그나마 좀 현금 보유가 있어서 네. 추가로 뭔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박현상 차장님 이야기하신 것들 한번 잘 되새겨 보고 그렇죠. 예.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주말이니까요. 네, 편안하게 쉬시고. 근데 내일 하나 또 공지 말씀드리면 12시부터죠. 라이브로 김영옥, 저자, 실전 공매도 책의 저자시고, 실전 투자자시죠. 네, 이분과 함께 또 종목 상담하고 있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이 되는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 물린 분들은, 네,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의논하는 기회 한번 가져보시죠. 내일 1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